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중에 이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었죠? 네.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예. 라이브의 묘미입니다. 네. 자, 2분 뉴스 김대호 PD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분 뉴스 김대호입니다. 네. 김대호 PD 요즘 참 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이분 뉴스 시청자도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생방송 한 1000명 정도 보더라고요. 네네. 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슈퍼챗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저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헌재라든지 네. 이런 곳은 현장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한밤중에도 많이 가시고. 헌재를 자주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거기를 갔다 와야 뭔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거기를 갔다 와야. 네. 안 그래도 어제도 갔다 왔는데 헌재 네. 앞에 그 윤석열 대통령 힘내세요 화환들 일부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걸 치우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윤석열이 갈 때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은근히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 갈 때 됐지 뭐 솔직히 뭐. 네. 갈 때마다 뭐 얼마나 치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치웠어요? 어제 저녁에 늦게 보니까 차 한 대 정도만 와서 치우는 분량이라 맨 끝에 골목 꺾어서 끝부분을 치운 거라 그렇게 막 크게 티가 나진 않고요.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거의 종로구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화해야죠, 제가. 전화해서 이거 왜 아직도 왜 안 아직 안 치우냐. 치우냐고. 네, 맞아요. 네, 제가 전화해야죠. 네. 되게 꼴불견이야, 그거.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의 위세를 드러내겠다는 건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화환 가지고 장난치는 거, 김건희 그 고모가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혜선 목사인가 뭔가 하는 사람. 아마 이번에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참 돈도 많아. 근데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쫙 가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국민의힘 관련된 유튜브에서 100개 단위로 몇 개씩 했고 채널들 말이에요. 수백 개씩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몇 명한테 좀 후원 받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량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가격이 싸지 않을까요? 뭐 그렇긴 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주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김건희가 요즘 또 핫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한동안 잠잠했어. 얘 뭐 하고 있나 했더니 뭘 계속 하고 있나 봐. 꿈지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얘기가 우리 김건희 여사님께서 조선일보를 꼭 폐간시키겠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이 관련해갖고 지금 내용이 핫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양한 시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평론과 분석이 나왔었는데 저도 한번 이 국민의힘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다루는 사람으로서 한번 저만의 분석을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궁금해요. 김건희는 도대체 왜 조선일보랑 그렇게 척이 졌을까? 물론 한 두세 달 전부터 조선일보가 김건희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긴 했어요. 심지어 뭐 폐서인시키라는 등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삔또가 좀 상하지 않았나.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썸네일은 이겁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건 김건희 속사정입니다. 정말 궁금해. 김건희 도대체 무슨 속사정 때문에 이러는 건가요? 이제 내용을 시작할 텐데요. 네. 제가 원래는 한 30장 정도 준비를 해왔다가 제가 혼자 2시간 할 수가 없어서 한 10장 정도로 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자료가 조금 설명하기 부족할 수는 있어도 한번 궁금하신 부분들 중간에 여쭤보시면은 제가 채워서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아마 할 텐데요. 이 오늘 내용을 보고 나면 괜히 싫어하는 게 아니었구나. 괜히 목숨 걸는다고 했던 게 아니었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일대 순서대로 쭉 보여드릴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잠시 시간을 거슬러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21년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년도 7월. 아직 대선이 치러지기 전. 윤석열이 이제 막 정치권 진출해가지고 국힘당 내에서 경선하고 있을 때네요. 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사진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예약 안내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로 와서 밥 먹자. 그리고 위원장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남편한테 직접 하라고 할까요? 이게 김종인한테 연락한 거죠?
그렇죠. 이제 위원장은 김종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이 될까요? 그러면서 제 남편 번호 알려드릴게요 하고 010하고 뒤에는 블러 처리됐고요. 보시면은 여기 보면 전국 정기 11차고 21년도 7월 3일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 밑에 이제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하니까 밑에 냅 충성이라고 네, 요거. 네. 예. 밑에 보면 충성까지 보셔야 됩니다. 충성까지. 자, 이 뭔데 충성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 조금 통화 정도 할 정도의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였고 그리고 그러니까. 김명선을 창원 의창구 공천을 얘기할 정도로 뭔가 조금 주고받은 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생각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고 보시면 충성 될것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때만 해도 명태균 씨가 김건희보다는 상당히 좀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아이고 재밌네. 예. 자, 그럼 이제 충성이 어떻게 한번 이어지는지 한번 쭉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PPT.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김건희가 또 명태균하고 지금 연락을 주고받는 거네요. 네. 자, 여기 보면은 의료법 위반으로 윤석열 장모 1심사 징역 3년 법정 구속. 예, 이 사건 말하는군요. 보시면은 왼쪽에 어머니 남편한테 제가 흉이 되는 거겠죠? 어머니 구속이요. 이거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최은순 이야기죠. 의료법 위반. 아무래도 흉이 당연하지.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윤석열의 장모가 구속됐다 해서 세간이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좀 오래된 얘기인데 내가 이 얘기 진척 과정을 알아요. 이게 당시 검찰도 최은순을 빼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 전전긍긍했었어. 그러니까 이게 의정부 파주 뭐 요쪽에 있는 그 문산 요쪽에 있는 그 한마디로 저기 노인병원 같은데요. 노인병원 같은 데인데 병원은 반드시 의료인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의료인들이 아니라 비의료인들이 영리병원을 만든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의사들을 월급쟁이로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 월급쟁이 원장이니 바지 원장이니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 같이 병원을 했던 사람이 모두 그 동업자가 4명인데 4명 중에 3명이 감옥에 갑니다. 유일하게 안 간 사람이 최은순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걸릴 때부터 검찰이 되게 전전긍긍했었어. 이 사람 어떻게 빼줄 건가. 그래서 빼주는 와중에서 어떻게 빼주느냐면 최은순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나와버리는 걸로. 그래서 나는 관련 없다 하면서 이렇게 그 각서 같은 걸 받아요. 그 각서를 근거로 해서 최은순이 처벌을 피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다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징역 3년이 나오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괜찮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꼭 만들어낼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명태균 씨가 이렇게 서로 약간 의지하는 정도까지의 감정선이 교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극악스럽게 검찰에서 괴롭힐까요? 그게 걱정입니다. 라고 실제로 김건희 씨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 그런데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선일보에서 엄청나게 다루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다 조선일보구나. 장모 유죄 판결, 장모 법정 구속, 구치소로 이감. 이게 다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거구나. 그렇죠. 하루에 2-3개씩 야. 무언가 내용이 하나 업데이트 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한 줄씩 계속 내보냈었거든요. 그치. 물론 다른 데들도 하긴 했는데 조선일보 이러니까 엄청 열받았겠다. 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예.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빡돈 김건희가 이거 조선일보에 대해서 그동안 억가심정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가지고는 뭐 조선일보만 했나. 솔직히 조선일보가 오히려 좀 덜했지. 다른 데보다는. 그렇죠. 자, 근데 뭐 때문에 또 본격적으로 삔또가 나간 겁니까? 자, 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자, 다음 장. 이거는 3장이 있네요. 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자, 보면은
속보 경로한 윤석열 한겨레 YTN의 강력한 반박 그러면서 자 엑스파일 장모 실형에도 윤석열 36% 이재명 26% 오. 야 이런 게 나오네요. 자, 네, 여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흑백이고 화질이 화질구지다 보니까 보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보면 위원장님과 통화를 하셨나요? 화는 좀 푸신 것 같으신가요? 아, 김종인 씨를 만났는데 허무하게 가길래 화가 안 풀린 것 같다. 걱정된다. 위원장님 통화하셨나요? 그렇죠. 화 푸는 거 같은가요? 오.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같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김종인이 그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막 장모가 실형 구속 나오고 막 난리가 났죠. 그렇지. 그거의 여파 때문인지도 걱정을 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런데 맨 마지막 오른쪽 위에 보시면 오늘 만남은 절대 보안으로 해주세요. 오. 김영선 의원한테도 꼭 말해주세요. 오호. 라고 나옵니다. 야, 그러네. 야. 자, 이게 전체를 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원래 저 표현 자체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한테 여론조사 비공표 여론조사를 먼저 보내줄 때 항상 이 보안 유지해달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렇지.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쓰는 표현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 오늘 만남 절대 보안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 윤석열 이러면 7월 김종인과 회동 이게 왜 나왔을까요? 네. 라고 돼 있네요. 맞습니다. 오. 보시면은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예, 이게 이제 검찰 수사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완해달라 그랬는데 왜 나갔냐? 이상하다. 만난 건 3명이에요. 김건희, 명태균, 김종인. 근데 보완해달라 그랬는데 다음날 갑자기 회동했다. 네가 흘린 거 아니니? 보도가 왜 나왔죠? 이 말이네. 라고 물어본 거죠. 어허. 그러자 명태균 씨가 만났다고 기사가 난 게 아니라 잘 모르겠다. 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추측성 기사 같다. 추측성 기사 같다. 추측성 기사에 정확히 맞췄잖아 문제는. 예. 그래서 아마 이때까지에는 이게 뭐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을 한번 또 넘어가 보면요. 네, 보니까 뭐 김종인이 이 윤석열한테 뭐 그 조언을 하는 게 나왔어요. 보니까 예, 이렇게 나왔네요. 나중에 지금 들어가지 말고 나중에 여론조사로 다니라 해라. 자, 그 밑에 보면은 윤석열과 이준석이 비공개로 만났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까 김종인 씨랑 만나는 것도 보안 유지해달라 했는데 이게 또 셌구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이준석과 만난 거는 왜 나왔죠? 왜 보도된 걸까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안 만난 거로 할게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비공개잖아요. 비공개니까.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데 아직. 누구겠어요? 이번에는 이준석과 명태균, 김건희여서 이렇게 만났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 같이 만났겠죠? 그랬겠지. 예. 그런데 우리 쪽은 아닌데. 나는 안 했는데 누구야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된 걸까요? 어허. 그래서 밑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에게 이준석 비공개 만남이 보도된 언론 보도를 명태균 씨에게 보내주면서 일부러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만난 건데 이준석이 왜 말한 거냐. 이게 정보의 출처로 이준석을 꼭 집은 거군요. 이 자식이 그렇죠. 보안도 하나 안 지키고 뭐 이렇게 된 거네. 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은 이번에는 윤석열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아하. 오른쪽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이미 보도가 나가버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막을 수가 없어. 그렇지. 이준석이 왜 내보내는지 모르겠는데 막을 수가 없어. 이미 만난 게 다 걸려버렸어. 그래서 정치 얘기한 게 아니고 잠깐 당대표 축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녁 식사 1시간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정치 얘기 안 했다. 공식적인 자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서 할 거다. 요렇게 메모리를 짓겠다라고 명태균 씨한테 보내고 저도 명태균 씨도 이준석과 그렇게 통화했다. 전달했다.
라고 이렇게 일단락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야, 이거 뭐야? 그리고 자, 그다음이 잠깐만, 아직 그 밑에 하나 더 있는데 더 있어요. 네. 잠깐만요. 예. 이게 하나의 또 포인트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서 뭘 보냐면 7월 15일 날 오마이뉴스 리얼미터를 봅니다. 맨 밑에 있는 게 오마이뉴스 차기 대선 네, 선호도거든요. 예. 오마이뉴스 걸 보시더라고요. 오마이뉴스.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일단 이걸 보면은 TV조선이 삐질만 할 것 같아요. 사실 지난 대선 때 오마이뉴스 태도가 조금 좀 거시기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마이뉴스 저것들 그 검찰한테 뭐 얻어먹었나 보다. 그 검찰 그 법조 기자단에 출입을 하고 하더니 이제 지들도 기성 언론 됐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비아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 게 딱 그 있었습니까?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또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오마이뉴스를 또 그렇게 애독을 하셨네. 자, 이게 왜 포인트냐면 뒤에서도 또 몇 번 말씀드릴 거지만 이 당시에 대선 기간 당시에 준비하고 있는 기간 당시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로 주고받은 계속 매일같이 확인을 합니다. 여론조사표를. 어떻게 됐나? 누가 유리한가? 누가 유리한가? 우리 이러면은 경선에도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 홍준표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어허. 대선에 그럼 후보로 나갈 수 있나? 어허. 매일같이 여론조사를 여러 개 확인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명태균한테 의지를 했군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제 저 주도했다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TV조선 거를 한 번도 안 봅니다. 여론조사 표에서. 그 이유들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선일보에 삔또가 상한 거는 이미 대선 때부터 그랬네. 자, 그렇죠. 그때부터 저는 시작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점들이 나옵니다. 어허. 자, 다음 장 봐주시면요. 자, 다음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월간조선 줄리 요양병원 등 윤석열 처가 의혹 집중 해부라는 기사가 그때 나갔었죠. 네, 이게 이제 검찰 수사 보고서인데 이 기사가 나가니까 김건희가 발끈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 민감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 여사님이. 줄리. 가족, 본인, 이런 민감한 게 있거든요. 네. 이게 자꾸 기는 듯 아닌 듯 자꾸 자기 이야기를 자꾸 쓰는 거야. TV조선에서. 나중에 가면 그 방법도 교묘해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알고 보니 줄리 아니야. 줄리라고 보기 어려워.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보면은 자꾸 코끼리가 생각나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언급되는 것 자체가 싫었구나. 일반적인 유튜브가 다루면 유튜브 내에서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방송사에서 그거를 화두를 올려놔 버리면 그 내용을 떠나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건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전달되니까. 근데 이게 왜 영향을 끼치냐면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위기 리스크, 대선 후보 가족 문제 있어도 지지 철회 안 해라고 이렇게 선호도 조사가 또 올라갑니다. 어허. 또 나오는 부분을 공유를 하는데 자, 이 위키 리스크는 김행 쪽에서 했던 거죠. 야, 이때부터 이미 김행이 줄리한테 눈도장을 찍었구만. 근데 이제 이거를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 크게 안 보이겠지만 이게 이러한 기사들이 자꾸 터짐으로써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수치로 봤을 때 47.4%가 왜 제목도 지지 철회 안 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53%는 바꾼다는 얘기지. 그런 게 눈에 자꾸 밟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인다. 지지 후보를 바꾼다라는 개념은 이게 10%만 돼도 사실 후보 입장에서는 되게 거슬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10%가 나를 떠나면 진짜로 떠나버리면 진짜 선거에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절반 정도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으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꽤 신경 쓰이는 기사이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추가로 그냥 가져왔는데요. 네.
이때 윤석열 후보가 연합뉴스에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이거 관련해서 들어온 내용들이 몇 개 있었어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지 명태균한테 방향을 좀 잡아달라고 보냅니다. 아하. 맞아. 이 부분이 있었죠. 맞아. 보시면은 입당 안내자 권영세 윤석열 위기론 동의 않지만 캠프 문제 있다라고 아하. 해서 명태균 씨나 윤석열이 직접 명태균한테 보낸 겁니다. 연합뉴스 인터뷰해야 되는데 방향 좀 잡아달라고. 얼만큼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영향들이 지금 끼쳐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되면 명태균이 사실상 윤석열의 책사였다고 봐도 과언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보시면요.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 자, 요 내용은 또 재밌어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빠르신 분들은 이미 보신 내용이 이 부분일 겁니다. 네, 골수 반윤 양상훈. 이게 이제 나오는 파트예요. 조선일보 양상훈은 조국 사태 이후 자신의 기명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단 한 번도 언급한 바 없음. 양상훈과 이준석이 수시로 통화하면서 이준석의 망동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 가령 이준석의 반윤 언동이 나오면 편집국 정치부에 직접 내려와서 각을 잡아서 제대로 쓰라. 단순히 중계방송하지 말고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지시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윤 성동지를 자행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야, 저 내용을 어디선가 받았는지 구해왔는지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내용을 명태균 씨한테 보내면서 조선일보가 우리한테 굉장히 적대적이다. 얘들 도대체 왜 이래 이랬겠는데요? 각 잡고 우리를 지금 반윤 선동한다. 어허. 그러한 내용을 이제 하면서 그 옆에 이제 같이 또 쓴 게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자가 제정신인가라는 느낌이 난다. 어허. 이준석을 노골적으로 띄우려는 거 아니냐. 어허. 시시비비에 대한 분석 없이 뭉뚱그려 비판한다. 이번 컬럼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적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보냈어요. 야, 야, 이게 이제 심각하네요. 이제 이때부터 윤석열과 김건희는 조선일보를 싫어했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보면서 어허. 조선일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거야. 어이 이 자식들이 봐라. 한두 번이 아니네. 계속 묘하게 자꾸 신경 거슬리게 하는데. 계속 이러네. 이 자식들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허. 그래서 제가 이 앞뒤 사정 전후를 가져온 거예요. 야, 꽤 오래됐구나. 최근에 약간 좀 불편한 기사가 나갔다라고 해서 갑자기 삔또가 상한 게 아니라 나름 쌓였던 거네. 그렇죠. 야,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또 넘겨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골수 반응을 명태균에게 전달하고 이게 이제 한번 다른 데서 보도 나간 적이 있는데 김종인 주소를 물어보자 명태균이 경희궁 아침 몇 호입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1521호. 요 파트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볼게요. 자, 이거는 좀 깁니다. 네.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또 문자를 보냈네요. 이준석 예능 PD 주인경 뭐라고 썼네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이준석이 윤석열이 예능 PD 인양 주인처럼 행동한다. 이준석이 나댄다. 꼴 그러니까 보기 싫다. 이준석과 윤석열이 원맨 팀이 되기 전입니다. 둘이 막 갈등이 있다 뭐 할 때 엄청 싸울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김종인 씨 부인 얘기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김종인 부인은 핸드폰 예. 아이고 예. 아이고 이게. 자,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딱 일러주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살짝 잘렸는데 네. 윤 비방하는 거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 또 단독을 치거든요. 이 부분이구나. 조선일보가 하는데 이 부분, 예, 이 부분, 예. 이거는 단독이 아닌가? 아무튼
줄리 이야기를 계속해요. 김건희 존립은 성립 불가한 내용이다. 성립 불가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도 아니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기분 나빠. 그렇죠. 어. 그리고 쭉 보셔야 되는 게 그 뒤는 전부 다 단독이 붙습니다. TV조선에 단독이 쭉 붙는데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에서 TV조선이 단독이 붙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김종인과 이준석은 같이 하잖아요. 어. 둘은 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이나 이준석만 만났다 하면 TV조선에 단독이 들어가요.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띄워야 되는데 왜 자꾸 이준석을 띄우느냐? 그게 지금 기분 나쁘구나.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들은 안 나가요. 거슬리는 기사들은 계속 나와. 근데 자꾸 이준석이나 김종인 쪽만 만났다 하면 TV조선이 단독이라고 내보내. 보안 유지 어디 가고. 야, 기분 상할만 하네요. 근데 요걸 보니까 왜 김건희가 기분 상했는지 알 것 같긴 하네. 네. 다음 장 또 보시면요. 야, 이게 흥미진진합니다. 자, 요거는 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월간 조선에서 또 정경심은 아픈데 형 집행 정지 안 해준다고 비판하더니 김건희 공격하기 위해서 휠체어 타고 국감 출석하는 민주당 기사 요약. 이제 이런 기사를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한테 보내거든요. 이런 기사 스크랩 공유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매일같이 하는데 그러자 명태균이 여사님 이놈들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 예. 뭔지 알겠어요. 예. 요 부분이 밑에 부분이네요. 여사님, 이놈들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 네. 이놈들이 누굴까요? 조선일보 말하네. 아하. 이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보면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나를 정경심과 똑같이 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기사를 조선일보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불리한 기사 또는 신경을 거슬리는 불리한 기사는 아닌데 계속 내 신경을 건드는 기사다.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지워졌던 기사인 것 같은데 11월 14일에 또 조선일보에서 성공의 신부가 윤석열 전용기 추락하길 바란다. 그리고 뒤에 끔찍하게 소름 끼친다. 라고 제목 달아서 또 보도를 내요. 이거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이 신부님의 글이 더 유명세를 보이게 됐죠. 그래서 나도 원한다라고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보면은 김건희 줄리? 여러분 줄리일까요? 아닐까요? 줄리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약간 보도를 계속 내는데 TV조선에서 아닌 것 같으면 아예 보도를 내지 말지 그걸 왜 자꾸 내미거든. 계속 그러한 태도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좀 고도로 매기네. 예. 그렇게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돌려가네. 이것들이 매기는구나 나를. 그러니까 지금 TV조선 그 직원들 기자들도 김건희 여사가 왜 우리한테 분노하지 않고 막 혼란스럽대잖아. 그렇지. 자기들도. 이 전체를 봐야 돼요. 아하. 분위기상 보니까 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거론이 안 되면 더 좋을 텐데 굳이 거론해가지고 아니 조선일보에서 거론하면 줄리 얘기가 다시 나와. 줄리 얘기가 좀 잠잠해졌다가도 조선일보가 줄리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에 맞아! 라고 하면서 우르르 또 뛰어나오거든요. 이게 고도로 매기는 건데 돌려간다라고도 생각을 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것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계속 이준석을 띄운다. 기분 나쁘겠네. 그렇죠. 다음 장을 또 보시면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 이게 마지막 장입니까? 또 어떤 게 있나요? 얘기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그 외에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앙 관련된 이야기의 녹취록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중앙일보에서 한번 그러한 보도를 이 부근에 낸 적이 있어요. 소년공 이재명 시절 그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그 당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소년공 이재명. 네. 그러자 김건희 씨가 그거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빡 돌았겠구나. 중앙은 이재명에게 붙었나 봐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시사 경남이라든가 한국 미래항공 연구소 P&R 이건데 대부분 이 윤석열이 이재명을 이긴다라고 했던 그 P&R 관련된 여론조사를 많이 써줬던 곳은 뉴데일리랑 머니투데이고. 그렇죠. 머니투데이가 참 많이 써졌죠. 그런- 뉴델리는 원래 그런 애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항의가 들어가요. 이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항의가 들어가는데 조선일보에서 또 그걸 써줍니다. 항의로 인해서 방법에 뭔가 문제가 제기돼서 윤석열 1위하는 여론조사 잠정 준다 이런 내용들도 막 기사 나가는 거 스크랩하고 해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디 업체가 붙은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을 쭉 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실상 엊그제까지는 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TV조선이 김건희 여사 이쪽이랑 동아일보 이쪽일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대부분 나가는 기사들은 동아도 마찬가지고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이준석과 김종인과의 연관이 있을 때 본인들은 보안을 유지하고 싶은데 자꾸 단독으로 나가는 기사들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야. 애초부터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또 요 근래 최근까지. 근데 이 녹취가 계엄령 이후잖아요. 그렇죠. 쭉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유난 갈등 때 어떻게 됐어요? 조선일보가 한동훈 편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쪽 바닥에서는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국민의힘 관련 유튜브를 제가 계속 분석해 오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는 한동훈 쪽에 이미 붙은 지 오래다라는 얘기 나왔고 그렇죠. 그런 인상이 좀 많았죠. 그리고 반대로 동아일보는 채널A 쪽은 가바레이라고 막 별명까지 막 붙일 정도로 가바레이. 이쪽 김건희 여사 편 쪽을 붙지 않았어요. 유난 갈등에서 계속 솔직히 들어왔죠.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 윤석열 편든 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약간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윤석열 측에서 그렇게 때려 부시는데도 한동훈이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사들 중에 지금 뭐 동아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사실 딱딱 떠오르는 얼굴이 몇 명 있어요.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채널 A 쪽이 더 가까운데 채널 A 쪽에는 그 유명한 배림 기자도 있잖아요. 그 한동훈 권한 유착 사건 때 등장했던 배림 기자도 있고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는 오죽했으면 제가 50억 투데이라 그랬겠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많이 윤석열 편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이제 꽁 했었던 거구나. 특히 그 중에서 아니 이 조선일보가 있다고야? 라고 했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 처음부터 어떠한 시선으로서 조선일보를 보고 있었는가부터 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추론으로 스토리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풀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이제 좀 되지 않으신가요? 왜 싫어했고 조중동 폐간 운동을 왜 했으며 아하. 스카이데일리나 파이낸셜투데이 이런 데를 왜 만들고 싶어 했을까? 제가 봤을 땐 서러웠을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뭔가 당근을 뭔가 돈이든 뭐든 주든가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아닌 이상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자꾸 기사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반대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라 보고 그러다 보니 저 스카이델리나 이런 데들 막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그런 언론사를 하나 갖고 싶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녹취를 대통령실 용산을 가지고 그 조선일보에서 그거를 카드로 쓰려고 했다? 반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반은 어떻게 느꼈을 거냐면 물론 이제 거기 당사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내용을 정황에서 쫙 해봐서 보면은 이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둘 다 여태까지의 이 반응들 봤잖아요. TV조선이 우리를 그냥 아주 그냥 반윤 세력을 선동하려 하네 하고 직접 문자 보내는 것까지 봤잖아요. 똑같다고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거 이준석 때 또 써먹으려고 하는구나.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야. 대선판 벌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그 마지막에 그 조선일보 측에서 그 김건희 이 파일을 들고 이거 가지고 뭔가 장난질을 치려고 한 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이었을 뿐 쭉 그냥 쌓이고 쌓였던 거네,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렇죠. 명태균 씨 당사자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사자가 명태균 씨가 아니라 이준석, 김종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왜? 그렇지. 항상 그에 맞게 깠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가 조선일보로 넘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동의를 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왜 동의를 안 했으면 그걸 왜 줘? 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누군가 때문에 한 것이다. 그래서 양상훈인가 하는 사람은 이준석 편이니까 이준석한테 이걸 맡겨놓은 거다. 이렇게 봤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제가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30페이지 정도를 보여드려야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좀 자연스럽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너무 함축하다 보니까 몇 페이지 못 보여드렸는데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감정으로 쌓이기 충분한 정도의 저는 양과 시간들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겠죠. 오늘 명태균 법사위 표결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찬성으로 해서 표결이 통과했는데 명태균 특검법 들어가면은 날라갈 사람들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무시할 거예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도 이야기 나오고 다 나오는데 네. 그 다음 타겟은 아마 하태경 의원일 거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니, 나도 계속 궁금했던 게 하태경이 안 나오더라고. 이제 나올 겁니다. 아, 하태경도 나와요? 네. 야, 요게 재밌겠네. 그 소문도 벌써 이제 제가 접해왔죠.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하고 하태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야. 근데 하태경이 지금까지 안 나왔어. 그리고 하태경이 김건희나 윤석열한테 지금 감정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지라 뭔가 좀 터질 것 같았는데 안 터지고 있구나 했는데 예, 하태경도 결국 나오는군요. 이게 왜냐면 사실은 오늘 이 이야기는 풀스토리로 들어야 되는 너무 아까운 이야기예요. 하태경 얘기가 진짜 궁금하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니까 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제가 또 오늘 들은 소식이 저기 뭐야 지금 탄핵 반대 집회 그 대학교 가가지고 막 깽판 친 애들. 하고 있는데 적당히 하고 그만 돌아와라. 음, 무슨 뜻이냐? 대선 준비해야 되는데 아하. 그거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대선 준비를 한다고요? 얘네들이? 무슨 대선, 어떻게 대선 준비를 해? 윤석열은 감옥에 있는데? 뭐 김건희라도 출마하나?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여당은 이미 대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오늘이죠 오늘 이미 TF팀도 따로 만들어갖고 개헌하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헌하자고 하고 근데 있고요. 가가지고 부정선거 외치면서 막 애들 막 그렇게 막 선동하고 하면은 자기네들 이제 대선 홍보하고 막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전환시켜요? 마이너스지. 솔직히 저는 쟤네들 미쳤구나라고 하면서 저건 마이너스인데? 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핵심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가 몰래 주워왔거든요. 그만하고 돌아와라. 이제 고마해라. 이제 적당히 하고 들어와라. 이거 나중에 분위기 못 바꾸면 큰일 난다. 아니, 지금 이미 못 바꾸는 단계로 들어섰어요. 그쵸. 이미 이 난리를 쳐놨는데 앞으로 60일 동안 그러니까 사실 국힘당이 이미 매복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야. 뭐 누구나 따라 호주머니 형태의 매복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제가 항상 궁금한 게 누가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3월 1일까지는 제가 쭉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봐야겠죠. 저는 그래서 3월 1일 딱 지나가지고 헌재에서 결정 나와가지고 탄핵 인용되고 바로 그렇게 수순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이 3월 1일까지만 하겠다고 한 이유도 다 거기 있구만. 대선 준비하려고. 이 새끼도. 거기가 제일 큰 집회고 아하. 3월 1일 집회가. 야, 참, 이것도, 야, 요것들 봐라. 진짜 요것들 봐라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참고로 아까 그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이 이야기를 까먹었는데 윤석열과 이준석이 사이 안 좋아서 엄청 싸울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한참 그때. 네. 근데 그때 TV조선에서는 이준석, 김종인 중심으로만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지.
그때 분위기로 보면은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이 후보로 나가나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준석은 그때 40살이 안 돼가지고 후보로 나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도 계속 이준석을 띄우는 거 보고 조선일보에 무슨 생각이야? 라고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김건희도 엄청 삔또가 상했구만. 이거는 진짜 저한테 고마워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못 맞춘 이야기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 혼자서 보면서. 이런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네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지금 조선일보 직원 기자들도 왜 대체 왜 그런지 모를 것 같아. 몰라서 혼란스러워한대잖아요. 알려준 거예요 제가. 본인 입으로는 부끄러워서 말 못하죠. 네. 자, 요 얘기 좀 더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거 좀 PPT를 좀 더 눈에 잘 띄게끔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 예. 혹시 얘기를 한 번 더 할 자리가 만들어지면 PPT를 깔끔하게 만들어 보죠, 뭐. 왜냐면 오늘 이제 명태균 특검 표결이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할 게 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라이브예요. 라이브인데 지금 실시간 채팅에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드리아 해님께서 두 분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투움바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자, 뭐 우리 김대호 PD가 저쪽 당 얘기 너무 잘 전해주셔가지고 매번 재밌어요. 저쪽 당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 일단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놓고 볼 수 있어서 그러나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 재밌는 소식 한 가지만 딱 예, 하나만 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풀면 안 되는데 오늘 윤석열 다큐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했거든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었는데 괜히 뛰어드는 것 같아서 또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그 국민의힘 관련된 톡방들에서 후기가 아침부터 올라왔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본 사람들 있더라고요. 야, 이거를 네. 뭐라고 거기에 글이 나오냐면 그 운영진들이 이 나레이션을 화교 썼냐. 아니 웬만해서는 내가 봐줄라 그랬는데 건국전쟁보다 너무 못하지 않냐 이거. 내일 아침에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더라. 라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야, 곧 내려가겠다. 아이고, 화교 썼냐? 거긴 툭하면 화교야.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아침부터 애국 멸공하면서 보러 갔다가 갔는데 나레이션이 개판이다. 그렇죠. AI 썼나? 요새 AI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 지금 뭐 크크크 올라오고 난리가 났어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요일날 뵐게요. 네, 오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